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부어 있어서 기분 안 좋았던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시죠? 어떨 때 부을까요?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뭘 저녁에 많이 먹고 잤든지, 체했든지, 아니면 자다가 여러 번 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잠이 많이 부족했을 때, 혹은 충분히 잤는데도 전날 술을 먹었거나 뭐 좀 과한 거를 먹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부어있죠. 물론 이제 소화력이 아주 좋은 때에는 이렇게 많이 먹고 자도 아침에 멀쩡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면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특히 뭘 먹고 잤는데 아침에 부어있는 이유는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의 효소와 그리고 해독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소화는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주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혈관이 뭐가 막혔든지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10중 8구는 소화도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주로 다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소화는 잘 시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더 이제 그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좀 몇 단계 더 나아가서 제차, 3차 이렇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질문을 더 드려보면 사실은 소화가 안 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아제 광고할 때 TV에 대웅제약 배아제 광고할 때 소화를 위에서도 한번 시키고 장에서도 한번 시켜서 좋은 소화제다. 뭐 그런 거 광고하시는 거 문구 생각나세요? 제가 뭐 배아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소화를 위장에서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광고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위장에서 소화는 1단계일 뿐이고, 장에서도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장 속에 뭔가 항상 부글부글 끓든지, 배가 더부룩하든지, 가스가 차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위에서 소화되고 장에서 소화되는데 여기서 소화가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화의 완결자라고 해야 되나? 그 위와 장의 소화는 일종의 겉보기 소화고요. 정말 진짜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은 간이에요. 간에서 사실은 소화를 관장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우루사가 간장약인데 우루사가 왜 소화제라는 소리도 있느냐. 그 말이 이제 우루사가 이제 담즙 성분이니까 그 담즙이 기름기 소화를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좀 더 들어가 보면 간을 좋게 했을 때 간의 피로도를 낮췄을 때 소화가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소화라는 게 이제 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만 또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또 더 보면 콩팥에서도 그 마지막 우리 그 몸속의 에너지 대사의 마지막 부분을 하거든요. 콩팥이 해주는 게 해독 기능이고 우리 몸속에서 있는 배설 기능을 해요. 배설 작용. 그런 것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체액 있잖아요. 피를 비롯한 우리 몸속에 물이 있잖아요. 체액. 그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기관이 그 신장 콩팥이거든요. 근데 또 콩팥과 떼놓을 수 없는 게 간이고,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콩팥도 나쁘고, 콩팥이 나빠지면 간도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과 콩팥과 또 우리가 아는 뭐 췌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오장육부에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화학 반응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화의 개념에, 넓은 소화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었을 때, 뭐 지지고 볶고 이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데,
모든 이런 그 요리의 가장 마지막 설거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사실은 버려야 그 한 끼 식사를 다 우리가 한 끼 밥을 해서 먹고 하는 그 가사 일을 다 끝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음식을 씹거나 삼켜서 위에 들어가서 장에 내려가서 또 그 가운데 간에서 흡수돼서 거기서 또 콩팥에서 이런 각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독성 물질 같은 것들,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다 해독해가지고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가 이제 모든 대사 과정. 그 대사를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했을 때 대사고, 본래 우리가 쓰는 평상시 용어로 보았을 때 사실은 소화에 해당되는 것이 대사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에, 그러니까 신체 내, 체내에서 있는 모든 이런 생화학 반응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효소를 소화 효소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요 앞번 영상에 그 호르몬과 효소의 차이점이라 가지고 카베진 S, 이제 일본산 그 소화제인 카베진 S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효소라는 것이 소화 효소를 대표로 하지만 소화 효소 외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먹고 소화가 완결되어서 에너지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노폐물이 딱 빠져가는 그 모든 몸속의 그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들 한 단계마다 관여를 하는 것이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화효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요. 우리 몸속에서 전체 그 생화학 모든 그 정교한 반응들에 관여를 하는 효소 종류를 총 대략 한 5,000가지 정도로 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나름 무슨 작용을 하는 그런 게 밝혀진 부분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 효소가 소화효소 외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효소 혹시 생각나세요? 효소가 영어로 엔자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코가 붙으면 코엔자임이 돼요. 그 코가 붙는 거는 보효소 혹은 조효소라고 하는 건데, 우리 코엔자임 큐텐이라는 거 알잖아요. 왜 그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그 몸에 좋지 않다,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는 것은 물론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콜레스테롤 약 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그 우리 몸에서 간에서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데, 그때 왜 코엔자임 Q10까지 같이 차단을 해서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코엔자임 Q10 할 때 그 코엔자임 그것도 일종의 효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효소들이 있죠. 근데 그 효소들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는요,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데 집중해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보통 우리가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 이유가 몸속에 있는 모든 피로 물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 물질들, 그 피로 물질들을 그 효소들이 전부 다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뭐를 잔뜩 먹고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몸속에 있는 그 효소들이 이 해독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해독에 동원이 되지를 못하고 우선 들어온 음식 그걸 급하게 소화시키는 쪽으로 다 집중해가지고 쓰이다 보니까 낮 동안 활동했을 때 세포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어있게 되는 거죠. 그게 피로물질들이 쌓여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부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어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몸이 무겁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붓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저녁에 무언가를 먹어서 그것이 아침까지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있게 한 것도 결국은 식독이 되고, 그런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있게 되는 그 식독이 결국은 우리 몸의 순환을 방해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기 전에는 약간의 공복감, 그러니까 약간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적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여러분, 제가 또 밤에 먹는 것이 해롭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지식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비결. 이제 우리는 뭔가 건강해지고 싶을 때 뭐를 더 먹어서 건강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에 좋은 거 먹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거, 좋다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생활 패턴을 바로잡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야식이 해롭다는 것, 과식이 해롭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